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중급 강의 계획서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중급 강의 수강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시면 거의 다 해결될 겁니다. 일단 교재는 그 기본 강의 때 교재하고 동일하게 민법 공방 제6판 갖고 진행하고요. 필기노트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됐고요. 일장 한번 하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이건 진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이 민법뿐만 아니라 민소도 마찬가지예요. 민법, 민소법 모든 법 과목은 마찬가지인 게 단기간 내에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해독을 계속하는 거죠. 해독, 반복해서 계속 읽다는 뜻이죠. 따라서 교재의 종류를 늘리시면 안 됩니다. 교재가 너무 다양하면, 너무 종류가 다양하면 한 번 보고 또 다른 책 보고 또 한 번 보고 다른 책 보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 법 교재는 최소한 3회도 이상, 최소입니다. 최소한 3회도 이상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처음부터 그 책은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중급 강의도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본 강의하고 똑같이 민법 공방 제6판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특히 지금 기본 강의를 듣고 중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특히 TPS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아주 유리한 지위에 지금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나중 되면 시험 마무리 단계에 가면요, 민법에 투자 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느껴져요. 왜? 하도 할 게 많으니까. 그랬을 때 가장 여러분들 위험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위험한 방법은 무리해서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제껴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제낄 것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내용인데 어려우니까 제끼고, 중요한 내용인데 좀 사례가 어려우니까 제끼고, 그런 식으로 제껴버리면 정말 안 됩니다.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지만, 선생님 기본 강의 듣고 중급 강의를 이제 듣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그리고 중급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중급 강의를 들을 때는 나중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따라서 기본 강의 듣고 중급 강의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강의를 수강하시다 보면 본인의 느낌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서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 중에 이건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한 번 더 설명드렸을 때도 이거는 내가 또 까먹겠는걸,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반드시 그 넘버링 있잖아요. 그죠? 몇 번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별표라든지 느낌표 다 괜찮으니까 일반적 내용과 한 번 더 꼼꼼하게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걸 안 해놓으면 그 다음 해독할 때, 그러니까 문제풀이 강의 해독할 때 예습하거나 복습을 할 때에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을 아예 안 보든지 다 보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볼 게 많으니까 아예 안 봐버리면 아깝고, 또 다 꼼꼼하게 봐버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표시를 해놓으면 구분감 있게, 속도감 있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별표 같은 표시가 된 부분은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별표 표시가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빠르게 한번 그냥 눈으로 익히는 방법으로 봐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시간을 키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막판 가가지고 선생님 민법 공방 연습에 홀수 지문만 보면 됩니까?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중급 강의 진행 과정 특징인데, 진도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이건 제가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시험 막판 갔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물권법이라서 담보물권이에요. 물권법에서 담보물권.
있죠. 질건 뭐 등부터 하고 채권법이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민총 앞부분은 다들 잘 아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 순서가 민법 총칙 나가고 물권법 나가고 채권법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중력도 기본 강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강했을 때 처음에는 엄청 집중력이 높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중 되면 김동진 니는 한번 이야기해봐라. 나 한번 들어볼게. 이제 그런 느낌이 돼버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채권법을 잘 못해요. 그죠? 그래서 중급 강의의 경우도 똑같이 만약에 제가 민총부터 물권 채권법 하면 또 똑같이 제 수강생분들은 민총하고 물권 앞부분은 고수인데 정작 시험 문제에서 어렵고 사례가 잘 나오는 물권법 후반부하고 채권법은 또 이제 실력이 오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급 강의는 항상 순서를 채권법부터 먼저 하고 물권법하고 이렇게 민총으로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급 강의는 특히나 채권법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강의가 될 거고요. 특히 TPS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 또는 뭐 다른 과목을 아직까지 못 해가지고 저는 중급 강의를 들을 만한 시간적 여건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중급 강의 채권법만 들으시면 돼요. 채권 총 여러분 제가 16회 정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민총 물건은 그냥 원래 했던 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충분히 그 문제풀이 강의할 때 메워드릴 수가 있는데 이 채권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유기적인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객관식 문제풀이 가지고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시고 혹은 뭐 다른 과목 때문에 조금 민법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채권법만 한번 들으시면 충분히 효력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다만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거 신의칙, 뭐 태아, 제한 능력자, 법인 같은 것들은 솔직히 여러분들 다들 고수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중급 강의할 때 여러분들 뭐 태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출생한 때부터 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민법 총칙 부분은 앞부분은 되게 빠르게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날림하는 게 아니고 설명드리는데 핵심적인 것만 탁탁탁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된 시간을 가지고 채권법하고 담보물권 파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민총 중에서도 어렵고 하시는 부분이 있죠. 대리하고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민총 앞부분 신의칙, 태아, 제한능력, 법인 그리고 뭐 종물과 주물과 종물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하찮은 친구들 그건 좀 빠르게 진행하고 되게 또 끝판대왕급인 대리하고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강의했으니까 이렇게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요 계획서를 쓸 때에 채권법, 물권법까지는 다 촬영이 끝났고요. 민총도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인데 제가 올해는 좀 미리 강의를 찍은 게 뭐냐면 제가 기본 강의할 때 한 번인가 휴강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병원 갔는데 제 몸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중급 강의를 듣는 기간 중에는 제가 아마 좀 제법 큰 수술을 하고 이제 아마 좀 회복기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처음에는 이제 수술 날 잡히고 엄청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거 중급 강의가 이루어질 시간인데 그때 수술 못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달리 생각하니까 강의를 미리 열심히 찍어놓고 이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TPS 수강생분들 특히나 저를 믿고 이제 1년 결제하신 분들인데 제가 아프다고 해서 강의를 날리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제가 깔끔하게 강의 다 찍어놓고 이제 수술로 가는 거니까 뭐 그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 원래 저는 질문 답변은 칼답인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아마 좀 회복기 동안은 좀 많이 누워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답변이 조금 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원래는 제가 솔직히 한두 시간 낸데, 제가 중국 강의 이후에는 제가 한 10월 달 정도까지는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제가 답변이 조금 느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강의할 때 올해는 제가 더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미리 찍으니까 준비를 거의 2배 이상 했겠죠. 해서 중국 강의는 이제 어느 하나의 주제만 딱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기본 강의를 다들 수강하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루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고리를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채권법 약하신 분들하고 담불권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 기본 강의를 안 들었는데 중국 강의로 따라올 수 있나요? 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끔 설명드렸는데 요 말은 제 기본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본 강의를 전혀 안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중국 강의가 아니고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거고 저 아닌 다른 선생님 기본 강의 같은 거 들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한테 넘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기본 강의 또 수강하실 필요 없이 바로 중국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방식에 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간결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은 막 이렇게 살을 붙이고 하는 게 아니고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중국 강의할 때는 기본 강의 같은 그런 긴 썰은 빼버리고요. 핵심만 탁탁탁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중국 강의를 굳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 강의를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이해가 된 내용이 더 많아진다. 결국 이제 이렇게 이만큼이 이제 우리가 민법을 해야 될 분량이면 가령 요만큼 이해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 이제 암기가 필요하죠. 근데 수험생분들은 결국은 암기를 정말 싫어하시죠. 싫어한다. 극혐하시죠. 하고 뭐 특허나 상표같이 암기할 거 원래 많은데 민법까지도 암기가 많아지면 같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하는 범위를 이만큼 늘려버리고 암기하는 범위를 최소화, 축소시키는 과정이 아마 중국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강의 진행할 때에 이해를 꼭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중국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늘리시고 암기할 내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매진말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진도표도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특히나 지금 이제 중국 강의 TPS를 이제 이미 결제하신 분들 중에서 중국 강의를 수강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해서 시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 그러니까 시간이 보통 확보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부 다 들으시면 좋고요. 시간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중국 강의를 아예 안 듣지는 마시고 채권법 한 16회 정도만 배속을 여러분들 한 1.4배속으로 해가지고 들으면 금방 들을 수가 있고, 이미 그 중국 강의의 경우는 기본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 밑줄도 돼 있고 필기노트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딱 집중해가지고 듣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중국 강의 때 채권법도 한 번도 안 듣고 바로 이제 문풀로 넘어가면 제 경험상 문제풀이 강의 도중에 선생님 저 채권법 중국 강의는 한 번 더 들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공부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각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16회 정도는 채권법은 꼭 이번 기회에 수강하시고 또 다른 과목 공부하시다가 문풀로 가는 그런 스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됐고 강의 진도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 보고도 이제 뭐 궁금한 거 뭐 상담하실 내용 같은 거 있으면요. 우리 카페에 보시면 상담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글 남겨주시거나 혹은 뭐 비대스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강의 개강하기 전까지 다른 과목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정말 민법만 계속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민법도 적당하게 공부하는 거니까 민법은 조금은 잊으시고 중국 강의 하기 전까지 특상뒤 자가에 초집중하시고 저는 또 중국 강의 때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